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아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단편집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에 대한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이 힌트를 듣고 나면 모두가 같은 책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문학동네에서 출판하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아마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역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편집이긴 합니다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다른 단편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소설보다봄 2020이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한 젊은 작가님들의 단편집입니다. 이 단편집은 조금 독특한 게 매 계절마다 출판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매 계절마다 이 계절의 선정작이라는 이름으로 작품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단편집으로 엮어내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1년에 총 4권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같은 경우는 매해 한 권씩 출판되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작품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소설보다 시리즈는 매 계절마다 단편집이 출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님들의 관심사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작품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편집 소설보다 봄 2020에 들어간 작품들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번 단편집에는 총 3분의 작가님께서 쓰신 3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김혜진 작가님의 3구역 1구역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다중적인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제가 이번 단편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작가님이었는데요. 바로 장유진 작가님의 펌펌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좀 매력적으로 팔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파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고 꼭 배워야 하는 기술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저의 입장인 펌펌 페스티벌에 나오는 나라는 인물과 정말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으로는 한정현 작가님의 오늘의 일기예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곳곳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이건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책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독자님들께서 작품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 작품 속에서 담긴 의미나 또 각자의 감상들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단순하게 재미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역량이 이 정도로 뛰어났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저의 감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단편집이 좋았던 다른 이유를 하나만 덧붙이자면, 단편집 안에 있는 작품들의 소재가 가벼워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정현 작가님의 오늘의 일기예보처럼 무거운 소재와 무거운 분위기가 드러난 작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혜진 작가님의 3구역 1구역에서 나오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너라는 캐릭터도 정말 가볍고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의 펌펌 페스티벌에서도 합숙 면접이나 좀 인싸와 아싸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덜 부담스럽게 읽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읽었었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같은 경우는 책 전체의 소재가 전부 다 무겁고 좀 작품 속의 분위기도 좀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설보다 봄 2022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읽기엔 좋은 단편집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버릴 수 있는 젊은 작가님들의 단편집 소설보다 봄 2020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역량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태까지 문학은 거의 읽지 않았던 저의 편식 습관이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이 단편집이 출판되는 간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여름 같은 경우는 매해 8월 달에 출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소설보다 여름 2020이 출간되면 바로 구매해서 읽어볼 생각이고요. 그 단편집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비크바치, 여기는 비크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